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잤나요?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매생이 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와주신 친구들도 많아요. 네, 우리 수박TV, 그리고 선미? 네. 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와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해요. 네, 라이브 클럽, 매생이 클럽 라이브 방송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아침 먹었나요? 아침 먹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막 일어난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벌써 일어나서 글을 썼다 클럽 글을 벌써 쓴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들도 있죠. 네. 와, 벌써 글 쓴 친구들 썼어요 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썼어요. 그리고 아직 못 썼어요 라고 댓글 달아도 됩니다. 썼는지 못 썼는지 쓰고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네, 하윤이 글 썼습니다. 안 먹었어요. 데이비드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선생님도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 먹을게요. 썼어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네요. 네, 못 썼어요. 안 썼어요. 괜찮아요.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가서 열심히 쓰기로 해요. 자, 오늘 방송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여름 매생이 클럽 썼다 클럽에 어서 오라고 선생님이 초대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글을 뭐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선생님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글을 열심히 쓰는 사람인데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마치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할 것 같죠? 매일매일 막 신나서 글 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글을 잘 쓰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손도 아프고 생각할 게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되면 너무 좋겠죠. 그쵸? 네. 그런데도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 어려운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글은 쓰면 쓸수록 내가 너무 똑똑해져요. 선생님은 그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글쓰기를 좋아하면 좋아서 막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얘들아, 그런 시간은,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 글쓰기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나 글 쓰는 거 너무 재밌어 하면서 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힘들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다들 힘들어 하는구나. 다들 글 쓰는 거 좀 싫구나. 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은경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싫을 때도 있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글을 잘 써지는 날, 글쓰기가 재미있는 날, 글 쓸 시간이 많은 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날이든 싫어하는 날이든 글 쓰는 게 마음에 드는 날이든 안 드는 날이든 또 글을 쓰다가 기분이 좋은 날이든 기분이 완전 안 좋은 날이든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자, 오늘 우리 생각 쓰기 주제가 뭐였냐면 치킨과 피자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치킨이 좋을까? 피자가 좋을까? 나는 엄마가 딱 한 가지만 사준다고 하시면 오늘 점심 쏜다!
자,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자, 치킨과 피자 중에서 생각을 하는 사이에 진짜 신기한 거.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죠? 나는 치킨과 피자 중에 하나 고른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똑똑해지지? 왜냐하면 그냥 고르기만 하면 오늘 점심 메뉴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고르는 거 내가 왜 그걸 좋아하고 왜 그걸 골랐는지를 생각하면서 글로 옮기면 그 덕분에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죠? 아마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진짜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언니 오빠들,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 가르칠 때 물어봤어요. 자, 솔직히 자,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두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부를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그냥 그래 치킨이나 피자 콜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피자를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번 여름에 하는 보통맛 생각 쓰기고요. 나는 글쓰기가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글을 썼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혹은 저 이번 여름에 진짜 글 좀 잘 써보고 싶어요. 저 진짜 글 잘 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좋아하진 않지만 선생님처럼 그리고 또 중학교 언니 오빠들처럼 나도 글을 잘 써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그 친구들은 매운맛에도 도전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하루에 글 2편 써요? 2편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자, 여름방학이잖아요. 우리 학교 가기 시작하면 2편 못 써요. 방학 때 아니면 글을 어떻게 하루에 2편을 써요. 일주일에 1편 쓰기도 힘든데,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보통 맛을 한번 쓰잖아요. 치킨과 피자 중에 나는 치킨, 오케이. 치킨 좋아하는 이유 3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매운맛도 한번 영상을 눌러보세요. 그냥 내가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상 한번 보자. 뭐야 매운맛이 뭐야 도대체 하는 마음으로 매운맛도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뭐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 쓰기 보통 맛을 쓴 친구들은 매운맛 쓸 준비가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운맛에 나오는 그 논술 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을 하고, 즉 치킨이냐 피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3가지를 쓰는 거예요.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 3가지를 쓰는 것처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한 다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3가지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매운맛에 있었던 이야기를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오후에 도전해보세요. 자,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너무 화가 났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먼저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괴롭혀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했죠, 그쵸? 그건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가 있는데 촉법소년법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는 어렵지만 해석해보자면 뭐냐면,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잘못을 해도 아직 부모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다. 구속되지는 않는다. 벌을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내가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실수로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촉법 소년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요.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속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처벌을 받아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닌데 어린 사람은 아직 보호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아직 잘 모르고 한 일이고 나중에 잘 자라서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찬성이다, 반대다 한 가지를 정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면 매운맛 끝.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매운맛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논술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논술 쓰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아, 나중에 나 논술 잘 썼으면 좋겠다. 나중에 논술 되게 어렵다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쓸 수 없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논술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한 가지만 결정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3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생각 쓰기와 그 논술 쓰기, 즉 보통맛과 매운맛,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로 결정을 한 다음에 왜 그걸로 결정했는지 이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 멤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지금 채팅창에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BTS를 싫어한다 해도 괜찮아요. BTS의 멤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도 좀 멋있네 라고 생각되는 member, 네, 한 명씩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진, 정국, 또 보겠습니다. 지민, 진, RM 없어요. BTS 몰라요. 자, 정국 오빠. 비와 지민과 정국. BTS는 뭐냐면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몰라요? 그거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에요. 가수예요, 가수. 네, RM도 있고 지민도 있어요. 자, BTS 모르는 친구들은 괜찮고요. 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멤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멤버를 딱 골랐잖아요. 혹은 없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멤버를, 그 많은 멤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난 그걸 왜 좋아하지? 자, 알겠죠?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게 똑똑해지고 글을 잘 쓰는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질문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다 결정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봐 주세요. 자,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한 가지 써주세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팍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한 가지 선택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걸 골랐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짜장면과 짬뽕이었습니다. 문제 놓친 친구들은 바로바로 댓글 달지 말고 내가 답을 달고 싶은 문제에만 답을 다세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 한 사람만 고르세요. 자,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엄마를 더 좋아하지? 나는 왜 아빠가 더 좋지? 자, 물론 비밀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글로 써보세요. 자, 다음 3번째 문제입니다. 3번째 문제. 와, 엄마도 많고 아빠도 많네요. 자, 나는 커서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가수와 배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 골라야 돼요.
실제로 이걸 골라서 막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민되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나 가수 되고 싶은지 배우 되고 싶은지 골라보세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밥도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돼요. 밥을 먹을래요? 빵을 먹을래요? 선택. 밥과 빵 중에 선택. 자, 지금 다른 예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 쓰기를 하고 논술 쓰기를 할 때는 제시되어 있는 그 문항 속에서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만 하는 문항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싫은데 혹은 둘 다 좋은데 그중 한 가지를 골라내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마음에 안 들거나 둘 다 좋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름이 좋다, 겨울이 좋다. 여름, 겨울. 둘 중에 한 가지 고르기. 선생님, 저는 가을이 좋은데요. 그런데 보기에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름이냐, 겨울이냐, 선택. 네, 지금 점점 더 선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점점 적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가 좋은지 책이 좋은지. 영화, 책 선택. 아마도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뭘 선택해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왜 그걸 선택했는지를 나 스스로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영화가 좋을까? 책이 좋을까? 영화도 많고 책도 많네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수학이냐, 영어냐. 둘 다 싫지만 둘 다 싫지만 그중 좋은 것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중 나는 이건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거, 그중 한 가지. 영어냐 수학이냐. 하루 종일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영어를 할 것이냐 수학을 할 것이냐. 자, 둘 다 좋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 쓰기를 하고 논술 쓰기를 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내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내가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음식 이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음식 이름 한 가지. 어떡하지? 선생님, 저는 먹고 싶은 게 10가지도 넘는데요. 네, 그래도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자, 그게 오늘 이 라이브 방송 연습의 핵심입니다. 이걸 계속 골라본 친구들만, 계속 해본 친구들만 생각 쓰기와 논술 쓰기를 할 때 훨씬 편안할 수 있어요. 라면, 김치, 참치, 스테이크, 밥, 비빔밥, 미역국, 스시. 맛있는 거 다 나오네요. 선생님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자, 빠르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택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동도 있습니다. 자, 내가 평생 한 사람이랑만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살고 싶은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뭐 엄마이거나 아빠이면 그렇게 적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나는 동생도 심부름을 잘하니까 동생이랑 살까 해도 되고요. 자, 아빠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도 있고요. 자, 친구, 보현이 친구, 동생, 엄마, 김다율, 내 친구, 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 김남준이요. 김남준 누구죠? 남자친구인가요? 네. 엄마, 아빠, 동생. 자, 이렇게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3명을 쓰는 경우엔 뭐가 문제냐면 한 가지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동생도 좋은 거 너무 이해하는데 문제의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조건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방탄. 할아버지, 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군데로 오늘 당장 여행을 떠난다면 나는 수영장으로 가고 싶은지 바다로 가고 싶은지. 자,
자,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디서든 코로나는 걸릴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수영장, 워터파크죠. 워터파크에 가서 놀고 싶은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파도를 타면서 놀고 싶은지, 모래사장에서 놀고 싶은지, 수영장과 바다 중에 선택. 좋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바다를 선택하는 친구도 많고, 롯데 워터파크. 네. 이제 선택하는 거 훨씬 쉽죠. 계속 해보니까. 그쵸? 이렇게 계속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쭉쭉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가 오늘 점심에, 아까는 선생님이 치킨과 피자 중에 말을 했는데요.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엄마가 아이스티 마실래? 초코우유 마실래? 라고 물어봤다고 할게요. 뭐 타줄까? 뭘 줄까? 점심 먹고 나서 아이스티 마실래? 초코우유 마실래? 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시원해요. 자, 둘 중에 뭐 마실 거예요? 둘 중에 엄마 뭐 주세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스티도 많고 초코우유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스티. 네, 이렇게 선생님도 골라볼게요. 네, 아주 초코우유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아이스티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선택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얘로 태어날 거야. 이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블랙핑크의 제니로 태어나고 싶어요. 손흥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일론 머스크, 토토, 또 안산 선수, 와우, 아이유, 재벌 2세, 선덕여왕, 아까 또 어떤 친구, 방탄의 비, 이은경 선생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머머머머. 선생님은 그럼 제니가 될 테니까 우리 친구가 이은경 쌤이 돼주세요. 강성태, 안산 선수, 안산 선수 너무 멋지죠?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올림픽 선수. 와. 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방탄 지민 되고 싶은 친구 있고, 네. 다시 태어나도 내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삼성 회장, 선생님이랑 똑같다. 제니. 선생님 블랙핑크의 제니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멍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블랙핑크 제니의 막 그 공연하는 영상 찾아보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대통령 태어나고 싶은 친구 있고, 과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자는 시간, 오늘 밤에 잠드는 시간을 내가 완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런 자유가 가짜로, 가짜로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한테 엄마가 알아서 오늘 너 자고 싶은 때 자, 엄마가 신경 안 쓸게, 마음대로 해 라고 한다면 나는 몇 시에 잘 거예요? 몇 시? 딱 적어주세요. 10시도 좋고 11시도 좋은데 결정하세요. 9시, 8시, 10시, 12시 앉아. 안 자는 친구 있어요. 그렇지. 자기 싫죠. 그쵸? 자기 싫은데 맨날 자는 건데 엄마가 몇 시에 자도 상관없다고 하면 굳이 잘 필요가 없는 거죠. 앉아요. 11시 30분, 새벽 7시. 내일 아침 7시에 잠들겠다고?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새벽 5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11시, 12시.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 시간에 잘 거잖아요. 그 시간에 자고 싶은 이유를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적기 힘든 친구는 방송을 들으면서 말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비록 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가 왜 12시에 자고 싶은지, 내가 왜 새벽 7시까지 안 자고 버티고 싶은지 이유를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많이 놀고 싶어서, 더 놀려고, 그냥 안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그냥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하게 생각 쓰기와 논술 쓰기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별 이유 없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유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유를 잘 쓰면 우리가 이 글쓰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게임하려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올림픽 경기 보고 싶어서, 영상 보고 싶어서, 친구랑 줌 하려고, 푹 자고 싶어서, 할 일이 있어서요. 불면증 때문에 키 커야 돼서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깰 거라서 책 더 읽고 싶어서, 방탄 덕질하고 싶어서, 뜨개질 하려고, 유튜브 보려고, 나 혼자 산다 보려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지만 첫 번째 이유 한 가지씩만 적어주는 거예요. 키 크고 싶어서, 이 친구는 아마 일찍 잘 건가 봅니다. 그쵸? 드라마 보고 싶어서, 적당해서, 권투하려고, 아빠 만나고 싶어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면 기다리고 싶은 거죠. 친구랑 게임하고 싶어서, 졸려서, 더 놀고 싶어서, 드라마,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몇 시에 자고 싶은지 내가 결정했죠. 물론 자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 일단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나서 11시에 잘까? 그래, 그냥 11시에 자지 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그 시간에 자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나 왜 11시에 자고 싶지? 11시에 자면 뭐 하고 싶지? 11시까지 뭐 할까? 뭐 하다가 11시에 잘까?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멋진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나는 새벽 2시에 잘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벽 2시까지 그동안 못 본 방탄의 영상들을 모두 다 모아서 보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매일 엄마가 일찍 자라고 해서 그동안 늦게까지 놀고 싶었는데도 놀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늦게 자고 늦잠을 자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연습했던 거 그대로. 이걸 글로 옮겼으면 생각 쓰기가 되고 논술 쓰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려운 사람. 어렵나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각을 결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3가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이번 방학에 계속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그 3가지만 연습하면 되고요. 글쓰기는 모두 10번입니다. 오늘이 1번이었어요. 첫 번째 글쓰기 시작하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 5편을 쓰고 다음 주에 또 5편을 쓰고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글 쓰는 날이고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지금처럼 우리 10편 미션 완료하고 기분 좋게 만나기로 해요. 자, 미션 완료. 10편 완료할 사람 손! 저요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 10편 쓰고 라이브 다시 올게요 하는 사람 저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요. 이번 주에 1, 2, 3, 4, 5번, 다음 주에 6, 7, 8, 9, 10번,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에서 선생님 저 10편 다 썼어요 라고 댓글 남겨줘야 돼요. 남길 사람 저요 하세요. 저요. 그렇지. 하트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요 하는 친구들 많아서 고마워요. 저요 하는 거랑 몰라 나 하면 하고 아니면 말아 쓰면 쓰고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달라요. 알겠죠? 나 한 5편만 쓸까? 라고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 저 힘들겠지만 저 똑똑해지고 싶거든요. 저 글 잘 쓰고 싶거든요. 지금 글 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 이거 10편 다 쓰면 엄마가 용돈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무조건 저요! 라고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날 선생님 죄송해요 못 썼어요 이게 아니고 썼어요 선생님. 그날 못 쓰면 어떡해요? 그날 못 쓰면 다음날 2편 쓰세요. 평일에 못 썼어요. 주말에 올림픽 경기 한번 쉬고 쓰세요. 써서 어떻게든 10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0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네,
내가 10번을 써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과 쓰려고는 했는데 모르겠다. 내 편만 쓸까? 쓰다가 힘들어. 못 쓰겠네. 3편 썼으니까 그만 쓰자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쓰기, 논술 쓰기 10편 쓰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10편 쓰고 만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매일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준 친구들 글 벌써 다 읽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볼 거니까 쓰고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좀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걸 감수하고라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쓴 글을 찍어서 올리고 들어가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쓴 친구들 언니 오빠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나도 내일은 이렇게 써야지, 나도 이렇게 쓸걸, 다시 쓸래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스티커 남겨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 글을 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써서 올려주세요. 한 편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써서 올려도 되고요. 오늘 별로 못 쓴 것 같아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내일 더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글씨 감동적인 글씨를 쓰세요. 선생님을 놀래켜주세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이 뭐지? 초등학생이 글씨 이렇게 잘 써? 와, 얘 누구야? 얘 무슨 작가야? 우와,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글씨를 써서 그런 글씨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평소에 계속 그런 글씨를 쓸 수는 없지만 이번에 10편 쓰는 동안은 또박또박 감동적인 글씨를 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치 세상에 나보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세상에 나보다 정성껏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쓰세요. 선생님이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감동시켜 주세요. 자, 엄청 기대되는 마음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이렇게 구름 위에 붕붕붕 떠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 기분으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의 글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눈을 이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꼭 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치 우리 친구들이랑 내가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그 카페에서 서로의 글을 보면서 우와 우리 작가님 진짜 잘 쓰셨네 하면서 선생님이 스티커를 꾹꾹꾹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모든 주제들은요 영상 속에 남겨 있고 영상을 틀어서 보고 거기에다가 미션 댓글을 남긴 다음에 공책, 내가 쓰는 아무 공책이나 괜찮으니까 공책에다가 글을 써서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10번의 글 이걸 쓰고 나면 쓰기 전과 후는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고 약속 꼭 지키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남겨준 글에 스티커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파이팅! 다음 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완전 다 했어요! 막 이러면서 기쁘게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카페에서 또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열흘 동안 힘내서 한번 해봐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